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자산 관리의 시작,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미국 주식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초보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보자고요. 그냥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영상 처음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혹시 무슨 종목을 추천해 주거나 어떻게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예측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제 채널은 주식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이 주식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뭐 10배 오를 것이다. 뭐 100배 오를 것이다. 절대 그렇게 얘기 드릴 수도 없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원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거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선 자산 관리의 목적,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목적은 이 경제적 자유죠. 돈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 20대 우리가 회사 처음에 들어가면은 우선 돈이 많이 없죠. 그래서 열심히 뭐 세이빙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자산을 모았다가 30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하면은 또 뭐 결혼 비용도 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면은 40대 돼서 이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60대 가서 우리가 은퇴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 관리가 된 이 자산은 우리에게 이 경제적 자유를 더 일찍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우리가 몰기지 하죠. 근데 그 몰기지를 일찍 갚아버리면은 더 이상 빚으로부터 그런 얽매임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산이 모아서 그 자산들이 나에게 매달 돈을 줄 때 그것이 내가 버는 돈과 비슷해지면은 그러면은 회사 다니는데 물론 그래도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겠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부를 더 늘리는 거는 대단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만 해서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는 무슨 연수라고 해가지고 어디다 다 이렇게 가서 거기서 뭐 회사의 뭐라 그럴까요? 회사의 정신, 그렇죠? 그런 것도 배우고 이 회사는 어떻게 자라왔는가, 뭐 히스토리도 배우고 그리고 그 신입 사원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수업들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 관리 그런 수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동양종금이나 뭐 그런 회사에서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분들은 똑똑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야, 우리 엔지니어인데 우리는 저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신경 쓸 시간도 없어.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그거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도 그냥 뭐 적금 그런 데다 넣고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안 쓰고 회사에 집중해서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 것들을 좀 공부해 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적금, 뭐 저금, 주식, 부동산은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해보고, 리스크도 잘 체크해보고요, 당연히. 그랬을 때,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시각을 좀 넓혔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엔지니어들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냥 이 나스닥 그 지수 관련된 거를 가져왔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제가 회사를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나스닥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150불 정도 되겠죠. 200불 밑이니까. 뭐 150불, 뭐 160불 정도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제가 투자를 해서 한 번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뭐 3년 지난 거죠. 그렇게 오래 안 지났습니다. 3년 된 후에 이 자산이 얼만큼 불어났는가 보시면은 이 두 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368불이죠, 지금 현재. 이때는 160불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그냥 뭐 5%, 6%의 그러한 뭐 적금, 뭐 10% 정도 되나요? 모르겠는데 적금 그런 거에 넣어놓고 아니면 저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돈을 저축 거기다 다 넣어놓고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같이 일을 했지만 제 동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했으면은 3년 뒤에 벌써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시각을 넓혀야 된다. 엔지니어들이 항상 기술적인 거에 너무 집중해서 아주 시각이 점점 좁아지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엔지니어링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산 관리를 시작할 때 빨리 우리가 그러면은 나 이제 빨리 그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미국 주식이나 아니 한국 주식이나 뭐 그런 데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과 방향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거를 생각하고 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 목적과 방향성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정말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이 그냥 주식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정말 투기가 될 수 있고요. 주식이 투기가 될 수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 방향성을 꼭 세우시고요. 그래서 이 목적과 방향성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생각했을 때 꼭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정말 유명한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유명한 그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정말 투자 회사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투자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좀 어드바이스를 좀 보시는 게 아니면 책을 좀 사서 보시거나 그런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가 뭐 정답이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할 때는 이것들을 고려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퍼스널리티, 제 성격이 어떤지, 제가 어떤 거에 스트레스 받고 어떤 성격이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위험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성격을 잘 알아야지 그 성격을 계속 기억하면서 내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그때는 이때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은 내 성격이 급한 성격을 알면은 한 번 물러서야죠. 그렇죠? 잠시 좀 더 조사해보고. 근데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이면은 나 이 정도 공부했고 이 정도 봤으면 됐어. 이 정도는 이제 들어가도 돼. 라고 결단력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그 퍼스널리티를 잘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유가 있으면은 자, responsibility,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와 책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하는 그 주식의 회사나 아니면 뭐 ETF나 어떤 상품에 대해서 자신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로우업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나오겠죠. 그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리스폰시빌리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투자한다고 해서 밤새고 회사 안 가고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정말로. 제가 그건 정말 느끼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진짜 그냥 나는 그런 성격이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적금에다 넣으시고 그런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되면 돈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롱텀으로 바라봐야 된다. 저희 그래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2020년 여기 코로나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떨어지는 거 보시면은 이 떨어진 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은 거의 2019년 1년 전 그 지수로 떨어졌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산이 뭐 1억에서 그 1억이 뭐 반토막이 나는 거죠. 뭐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롱텀으로 보면은 1년도 안 돼서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물론 제가 이야기할 때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떤 주식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를 안 샀으면은 좋은 상품이 없으면 여기 이때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회사를 잘 선택해서 잘 가지고 가면은 롱텀으로 바라봤을 때 주식은 오른다. 그래서 이런 말은 많죠. 정말 산 다음에 그냥 묻어두고 그냥 기다려라. 그런 말이 많은데 그렇지만 아무 주식이나 사가지고 10년 뒤에 까보면은 다 오르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리스폰서빌리티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주식을 살 때 잘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저의 책임이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샀을 때 롱텀으로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롱텀으로 항상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해피니스.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이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 성격이 조금이라도 뭔가 돈이 떨어졌을 때 막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친구들한테도 밥도 안 사고 써야 될 돈도 안 쓰고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도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리마인드 하면서 저는 투자를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계속 목적과 방향성을 계속 기억하면서 투자를 하고 떨어졌을 때 또 한번 리마인드 하고 너무 많이 오를 때도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의 목적과 방향성을 잘 세우시고 그래서 이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제가 얘기할게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뭐 대단히 맨땅에 헤딩이죠. 처음에 할 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편으로 제가 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의 결정은 당연히 제가 판단하는 거죠. responsibility.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에 들어가면은 뭐 좋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 아니면 구글, 아마존. 자, 몰빵. 나는 내 돈 뭐 1억, 아니면 뭐 5천만 원, 아니 2천만 원, 1천만 원 다 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주식들을 잘 분배해서 사야지 그 경제 상황이 항상 변하는데 그 경제 상황이 변할 때마다 충격이 덜 오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나의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금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셔야 됩니다. 적금처럼. 그러면 이제 그게 점점 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 목적과 방향성을 항상 기억하자. 자신이 세운 목적과 방향성을 건강한 방향성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하자라는 것이 제가 느꼈던 처음 주식을 투자할 때 초보로서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아주 기본적인 거, 제가 이제 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제 몇 개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물론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정보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어떠한 종목도 추천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건 다 그냥 예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정말 많은 상품들도 있고 주식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신이 알아서 잘 공부를 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수,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미국에서 뭐 경제 뉴스 나오고 그러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그리고 뭐 여기 러셀, 뭐 러셀 500,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러셀은 약간 소형 성장주거든요. 좀 위험합니다. 뭐 물론 그 안에서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회사들이 어쨌든 나스닥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세 개의 메인스트림 인덱스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뭔지 알아야겠죠. 다우존스가 도대체 뭔지, S&P 500, 나스닥이 뭔지. 우선 지수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그 주식 시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수 인덱스는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덱스. 그래서 근데 이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이 지수들이.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0개 우량 기업, 30개 우량 기업을 그 기업들이 어떻게 퍼포먼스가 어떤지, 그들의 주가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량 기업들이 정말 잘 벌고 있는지, 돈을 잘 벌어서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우량 기업들의 어떤 타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딱 30개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 30개는 당연히 뭐 리뷰를 통해서 뭐 어떤 회사가 우량 기업의 그 우량 기업의 판단이 안 서게 되면 이제 잘라내겠죠.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고 30개를 유지하면서 인덱스를 만듭니다. S&P 500은 500 있죠. 500개의 성장성 기업, 약간 다르죠. 우량 기업, 성장성 기업.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이라는 것은 벌써 성장이 거의 다 끝나서 그냥 이제 돈만 잘 버는 그런 회사들인 거죠. 그렇지만 이 S&P 500은 약간 성장성이 더 많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약간 살짝 다르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나스닥은 증권거래소 이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나스닥이 있고 NYSE라고 있죠. 이게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인데 이 그냥 증권을 거래하는 그런 두 메이저 다른 그런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는 약간 좀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으로 그 가치를 매겨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고, 그래서 사실은 좀 테크 기업, 돈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지금 현재로는 돈도 못 벌고 그런 회사들은 다 일로 들어갑니다. 나스닥으로. 이 NYSE는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플 딱 구글에 찾아보시면 요 옆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티커라고 그러는데, 티커는 그 주식에 상장할 때, 그 회사 이름입니다. 이 닉네임 같은 거죠. 그걸 티커라고 그러는데, 이 티커 옆에 나스닥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주식은 이 나스닥이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은 성장성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나스닥이 성장성이 훨씬 크죠. 그렇죠?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지만 5년, 6년 뒤에 바로 애플이 될 수 있고 구글이 될 수 있는 회사들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성. 그렇지만 안정성은 아주 낮죠. 그 회사들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구글 같은 회사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9개는 다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서치 엔진 회사, 옛날에 아주 옛날에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았죠. 하지만 남은 거는 지금 구글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위로 다우존스 쪽으로 올라가면은 성장성은 거의 없죠. 이제 다 컸습니다. 이 회사들은 엄청 커가지고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떨어질 확률도 대단히 적죠. 그리고 회사가 망할 확률도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이 아주 높다. 이쪽으로 가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 게 이 S&P 5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들이 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오른다. 근데 S&P 500이나 나스닥이 떨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기술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술주 회사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그 돈들이 다 이 우량 기업 안정성으로 옮겨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지수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이 웹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US 스탁 마켓에 두 개의 익스체인지, 그렇죠? 증권거래소가 있죠. 그리고 이 증권거래소에서 나오는 그 회사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S&P 500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도 당연히 다우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S&P 500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뭐 컴포짓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3,000개 스탁들 골라가지고 이렇게 인덱스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덱스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인덱스가 있으면은 인덱스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그런 펀드를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그젬플이고요. 이 S&P 500 이렇게 구글에 치시면은 정말 많은 그런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걸 잘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요게 나왔다고 이거 좋은가 보다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상품마다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피도 다 다르고, 그렇죠? 뭐 어떤 그 회사들도 다르고 방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유명한 걸 가져왔습니다. 다우존스에서 대단히 유명한 그 인덱스 상품이 이제 DIA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우존스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이 DIA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덱스의 성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다우존스는 헬스케어, 골드만삭스, 홈디포,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스포스, 암젠, 보잉, 비자, 맥도널드, 하니웰, 보시면은 대단히 큰 회사들, 정말 큰 회사들, 그리고 아주 오래되고 돈도 대단히 많이 벌고 현금도 많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딱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S&P 500 스파이 가보면은 벌써 1등이 비중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회사 애플,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 알파벳 요건 다 구글입니다. 구글. 그다음에 버크셔 해스웨이, 테슬라, 엔비디아, JP 모건. 그죠? 이거 딱 보시면은 약간 금융권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큰 몸집이 큰 기술주들, 그죠? 기술주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QQQ, 뭐 이제 나스닥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ETF인데, 보시면은 비슷하죠. 스파이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그다음에 뭐 구글, 엔비디아, 구글. 근데 여기는 이제 금융주가 없죠. 그렇죠? 금융주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해.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 나는 좀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 이렇게 가시는 거고, 나는 기술이 좋아. 나는 뭐니 뭐니 해도 기술이야. 그럼 이렇게 가시는 거고. 한쪽에 몰아서 사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수를 이용해서 이런 ETF들도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더 자세한 것들을 또 계속해서 너무 길어지니까 좀 끊어서 몇 번에 걸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